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흑진주 이종호 씨가 뻥을 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도 과대망상 환자다. 박정훈 대령처럼. 실제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이 사람은 역량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냥 주변 사람에게 뻥친다. 주가 조작법 말을 왜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운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무시 전략, 그 다음에는 이거 뻥이야. 그렇죠. 지금 공수처 태도가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언론이 공수처에다가 이게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이 공익제보자인 변호사가 공수처에다가 이것을 낸 거 아닙니까? 녹취 파일을. 한겨레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그럼 공수처에다가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수사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공수처가 약간 여지를 두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튼 간에 잘 뭐 가설에 가설이 겹쳐 있고 이런 얘기는 이전에 한 얘기고 뭘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쓴 걸 보면은 공수처는 또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된 말로 뻥을 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이거 공수처가 해준 얘기일 거 아닙니까? 뻥을 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볼게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언제 이런 게 나오면 언제 녹취가 나오고 이러면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좀 톤다운 하시고 진정하세요.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이 사건은 분명히 윗선에서 어떤 종류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한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여서 역으로 해석하면은 벌써 이것과 관련해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구나. 이게 이제 기류가 손에 잡힌다. 분명히 이렇게 대응의 기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특검을 통해서 뚫든지. 결국엔 수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구명 통로다, 로비다, 로비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제 예를 들면 통화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정말로 임성근과 이종호가 모르는 사이인지 그리고 이종호가 임성근과 혹은 임성근 주변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그러면 VIP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이 내용은 사실 수사에서 제일 그러니까 1단계 첫 번째 스텝인 통화 기록만 확보하면 사실 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정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후다닥 드러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단면이 아주 명징하게 보여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한 사건이죠. 예,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단면이 확실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뭐 김건희 한동훈의 문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마어마한 얘기들 합니다. 뭐 댓글팀 얘기도 하고. 댓글 이야기는 좀 이따 하죠. 뭐 어쨌든 어마어마한 얘기들 하고 지금 그게 그 덩어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종호가 말하는 VIP가 그냥 임포턴트 피플인지 베리 임포턴트 피플인지 그럼 누가 임포턴트 피플이고 누가 베리인지 이거를 규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종호 씨가 로비한 게 대통령이다 이러면 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을 김건희 씨가 아는 거는 그건 어차피 지금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만약에 대통령도 통화를 하는 사이다,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러면 또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규명하는 수사다. 그러면 그 수사를 공수처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수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김민하 평론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내부에도 벽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시작될 거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빨리 이 수사를 특검을 전환하는 게 맞다. 자, 이제. 링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링크는 공수처는 그 경호처 직원인 송이라고 제가 발음을 할게요. 이 사람 송씨가 이 사람한테 포워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임성근이 내 억울한 내용을 좀 들어주시오라고. 근데 송은 임성근을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성근 추앙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임성근 추앙자는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입니다.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이고 이호정은 임성근과 그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이종호. 예, 이종호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임성근이 송에게 전달했고 송이 이종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링크 하나만 뽑으면 일단은 이종호가 송으로부터 뭘 받은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했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 8월 9일 훨씬 이전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VIP에게 전화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지금 통화한 시점은 8월 9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각종 통화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힌 시점은 7월 31일 그리고 회수하고 박정훈을 집단항명으로 그때는 집단항명 수개로 집어넣어버린 거는 8월 2일 그때부터 이제 공작이 완전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 마지막 시점이 7월 31일 아침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7월 31일 그 아침 어떤 시점, 그 이후 시점에 송이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다닥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됐고 8월 9일에 이 A씨, 공익제보자 A씨와 이 이종호가 서로 연락을 한 거죠. 그 통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미 처리가 됐는지 처리가 안 됐는지. 그 내용.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저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A씨가. 네. 예, VIP 쪽에서 지켜주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시점이 2023년 8월 9일이에요. 임성근을 살려주고 나서 통화한 거 아니에요. 예.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살려주는 목적에 별 3개 달아주고 그렇죠. 또 별 4개까지 달아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미 별 4개 달아줄 것이라는 것은 저게 8월인데 한 4월 정도에 이미 언론에서 별 4개짜리가 해병대 출신이 나와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예.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이들이 관여를 하고 특정인을 별 4개를 달아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해병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을 살려줘야 되는 거고 로비를 네. 하려고 하니까 임성근은 결국엔 경호처 출신 거기에 연락을 했고 이종호는 VIP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살렸다는 구조인데 무조건 덮어씌우기 하면서 이거 아니다. 조작됐다. 날조다. 제보 자체가 이미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좀 크게 보면 이 사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기정사실로 하고 할 거냐 아니면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냐 매우 중요한 정책 판단을 정치권이든 또는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미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결론이 났다는 전제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냐. 자, 결론이 나지 않고 이것이 나왔으니까 수사 제대로 해봐라. 공수처 좀 적극적으로 뛰어라. 특검 빨리 추진하라. 이런 주장만 하다 보면 바깥에서는 집권 세력과 그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세력 간에 갑론을박이 되면서 언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놈 주장 이만큼 싣고 이놈 주장 이만큼 싣고 가면서 본질이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버티기 작전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버틸 것 같은데 7월 23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되면 상황이 확 바뀝니까? 아니면 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유난 갈등이나 이런 게 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종의 차별화나 이런 것들을 노리겠지만 한동훈이 근데 이 직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이렇게 더럽게 치르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리더십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출범을 하더라도 일단은 봉합에 좀 이 힘을 싣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무슨 저는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서로 댓글팀이 있느니 없느니를 까고 이런 식의 전당대회는 정권 말에나 하는 거지 정권 말기에나 하는 거지 이 시점에 하는 건지 처음 봤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간 거에 대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본인의 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야당이 접근하는 이제 특검법에 대한 뭐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재의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나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재의결을 그냥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에 좀 코드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물론 예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한동훈을 또 세게 때리느냐에 또 달린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스탠스로 일단은 가지 않을까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한동훈을 얼마나 세게 때릴 수 있느냐, 그 힘이 남아 있느냐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측정 기준이 어대안이 되고 그리고 어대안을 되는 과정에서도 한동훈이 얼마나 타격을 입고 어대안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그냥 입성을 하는 거냐, 거의 무혈 입성 비슷하게 하는 거냐. 요렇게 되면 아,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힘이 빠졌구나. 보수 쪽으로부터도 별로 지킴이가 없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인데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8표 이탈할 가능성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상황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네. 한동훈 대표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어쨌든 재의결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재의결 추진을 하면. 원외인데다가. 네. 예. 그러면 갔어요. 근데 만약에 8표가 이탈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대표가 한동훈인데 한동훈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원희룡이 됐다고 칩시다. 예. 원희룡이 됐습니다. 그럼 한동훈을 지지했던 뭐 의원이 지금 한 20-30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20-30명이 우리는 원래 이 특검법이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게 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겁니까? 원희룡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되든 되지 않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가 이거 이탈표 던지면 한동훈 책임이 되네 이렇게 되고 원희룡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종의 판단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싸움이 되는 거냐면 한동훈이 더 밉냐 아니면 윤석열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해질 거다. 근데 끝까지 특검을 못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럴 보세요? 수도 있죠. 지금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 대치를 하고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특검 수용안을 지금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 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한동훈도 물러설 일종의 카드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임이냐 아니면 김건희를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사안이냐 이 사안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느냐 김건희가 있느냐 이 그렇죠. 문제는 네. 대구 경북조차도 김건희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명품백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으로 몰고 가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건 김건희 문제다. 그럼 김건희 특검 받고 수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 처리 받아라. 네. 뭐 그다음에 윤석열 당연히 연결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하나로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은 전체를 보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TK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 TK 사람. 네, 예. 네. 네, 전 TK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도권 사람이죠. 네, 수도권 사람이어가지고. 수도권 사람. 네. 네. 근데 TK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영남 출신인 분들에게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만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왜 이 자기 와이프를 왜 저렇게 뭐 이거는 좀 고약한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서에 기대서 말씀드리면은 왜 간수를 못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예.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시선과 문화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 보수 여론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이 보수가 이거는 좀 힘든데라고 보는 마지노선은 뭐냐면 그러면 요렇게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거냐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선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령 이 어떤 시기에 지금 어떤 시기냐에 요 시점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 차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임기를 2년 터닝 포인트도 안 지난 요 시점에 이 차상병 특검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켜 갖고 실제 특검을 할 경우에 탄핵이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네. 이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이 특검 이퀄 탄핵 요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특검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그게 이탈표가 됐든 또는 한동훈의 묘수가 됐든 간에 특검이라는 거를 보수 세력이 인정을 하면 그거는 특검을 인정해서 뭐 수사를 잘해보자는 문제가 아니라 즉 그거는 윤석열의 탄핵에 동의하는구나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요거는 오케이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이게 다음에 보수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지 고관여층 보수 지지 세력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일단 왔다.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면 저는 절연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버리면 그렇죠. 대통령을 버리면 정권은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가 누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보수 정치 세력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을 감옥 넣자라는 거 하나하고 예. 우리도 괜찮은 후보를 내면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예. 정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하든 아니면 구체적이든 상상이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버리고 이재명 감옥 놓고 정권 재창출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은 적임이냐 아니냐. 한동훈에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검찰 출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에게 비토하는 사람들 생각이고 국힘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원희룡 되겠나? 나경원, 안철수 누구를 보더라도 안 되는데 한동훈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또 하나가 있죠. 오세훈 카드도 숨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대선에서는 초박빙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은 막아야 하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법처리 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일정하게 내부 동의를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 근데 무슨 말씀인지 맥락도 이해하고 동의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택을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에서 들었듯이 김건희를 버리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수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수 정치 세력,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네. 어떻게 할 거냐, 또 당협위원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거대한 정치 세력이 움직여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고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네. 이것과 관련해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주 묘하게 아주 고약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약하게 꼬여버린 거는 이게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랑 맞닿아 있는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하면서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같이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혜병 수사 외압이 김건희라는 VIP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한다는 이 부분을 계속 강구하고 갈 거냐. 그럴 리가 있느냐.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보수 정치 집단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좀 더 명징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한결에서는 어떻게 봐요? 지금의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봤잖아요. 네. 여러 각종 사건을 거쳐본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
뭐 그런 탄핵 국면 때도 저도 뭐 TF도 있었고 했었지만 지금 네. 팩트 파인딩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긴 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를 주장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월 30일 날 그 누구죠?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보고서 결재 나오고 나서 그리고 30일부터 31일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통화 시점으로 놓고 보면 8월 9일. 네, 8월 9일 날 통화 내용으로 보면 자기가 말렸다 이런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걸 그렇지. 보면 이 30일에서 31일 사이에 그러면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종호. 그러니까 그 이 부분과 관련된 네. 팩트 파인딩 이런 게 여전히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구도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빌드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그렇지. 거고 이게 만약에 비어버리면 네. 중간 과정이 비어버리면 절대 이게 구도가 한 번에 넘어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종호가 VIP라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측근, 그래서 강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30일에 부속실장인 강우구의 그 6번의 통화, 왜 갑자기 부속실장이 등장해가지고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하고 이 상황을 다 정리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7월 31일 강우구의 통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종호는 강우구든 또는 VIP2이거나 제로인 김건희든 누구한테 어떤 7월 30일이나 7월 31일 또는 그 전에 7월 28일에 임성근이 이미 이 상황을 알았거든. 오전에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오후부터 구명 로비를 시작했다면 7월 28일 오후부터 구명 로비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28일에 근데 그러긴 어렵죠. 왜냐면 그렇게 움직였다면 7월 30일 날 수사보고서 결재가 안 났겠죠. 왜냐면 그건 더 쉬운 일인데. 예를 들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왜냐면 7월 28일에 이미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했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오후에 포항에 직접 가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근에게 너 앞으로 대기 발령 상태일 거야. 그래서 임성근은 최소한 알게 됐고요. 7월 30일 날 결재를 한 거야. 해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이틀 정도는 임성근한테 분명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7월 31일 오전 전까지 모든 상황을 끝내려고 했다면 끝내게 된 거니까 그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틀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틀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성근은 그 경호처 직원인 송에게 어떤 SOS를 쳤고 송은 이종호에게 그거를 포워딩을 했고 이종호는 그 어떤 시점에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 이전에 28일부터 31일 오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통화는 8월 9일 날에 지금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A씨가 그때부터의 역할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탐정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툭툭 던져봐요. 이 사람 출신이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탐정 같은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희한한 게 이종호가 계속 이 사람을 철떡같이 믿고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런데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5월 한 말경부터 통화를 안 합니다. 통화를 안 해요. 그건 뭐다? 아, 저쪽이었구나. 그런데 6월부터 이 사람이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박정훈 대령 측의 지위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저는 상황이 저로서는 완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익제보자 A씨의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은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뭔가 그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2023년 7월, 8월부터 이미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병으로서 이건 뭔가를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앞선에 지금 로비를 했다라는 정황, 그리고 이제 통화 기록, 수사가 필요성이라는 걸 모두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뭐 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전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방어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이제 특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되려나? 뭐 지금 거부권을 어쨌든 행사한 상태고 국회에서도 결국 이제 어떤 디테일의 분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엔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서 전국 구도 향후 전국 구도가 결정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지금 차오른 것 같아요. 한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징검다리 한두 개밖에 안 남았고 거의 실선들이 이어지고 있고 점선에서 그러니까 실선화돼 있고 지난 1년 동안 예.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임성근을 빼려고 한 거냐? 첫 번째 네. 의문. 두 번째 대통령은 출연 30일날 왜 화를 낸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네. 뭐 화낼 일이라고. 이 두 가지가 1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하에 결정적인. 거의 풀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지금 이제 이종호 씨의 등장으로 해서 이 고리들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징검다리가 비어 있지만 네.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맥락적으로 그렇죠. 예, 그거 이해해 왔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사나 공익제보를 통해서 규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수사를 하면 지금 하신 대목들은 어쨌든 최상병 관련 건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종호 씨를 수사를 결국은 철저하게 하게 되면 이 정권과 관련돼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다소 나오겠죠.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렇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군의 별 4개의 자리를 만드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권력 핵심부에 약점을 쥐고 있거나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모든 제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둘째, 김건희 여사나 누구든 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 먹히는 것이거나 근데 어떤 경우든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국정농단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